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22일 마이크로 2 나노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많이 거치면서 주주분들이 마음이 좀 편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대한 내용으로 오늘 같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전방 산업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반등의 기회가 있는 이유와 이 이유를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 양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방 산업의 데이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발표하고 있는 각 산업군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통해서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IT 전방 산업의 수요 확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그리고 일반 서버 이렇게 두 개로 키워드를 잡아놨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내용을 살펴볼 텐데 AI 같은 경우는 HBM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D램이 되겠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D램이 될 거고 결국에 이 일반 서버도 AI로 하는 서버향 부분이 될 텐데 일반 서버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좀 더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수요 부분이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저장에 관련돼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 SSD 수요를 늘릴 거고 SSD는 결국에 낸드 쪽의 수요를 늘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AI 향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AI를 향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HBM에서는 D램,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낸드라고 해서 이제 이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작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4월이라는 거는 23년도 4월과 24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이 증가율이 나타내는 건데 이때는 99%, 5월 달에는 101%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도 19%, 12%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증가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 뿐인 거지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증가율도 지금 높은 수치로 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이크로 2 나노가 최근에 HBM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이 풀오브 카드라는 매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방 산업 결국에 D램이랑 낸드에 대한 지금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마이크로 2 나노도 여기 업황에 이어서 매출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관련된 공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방 산업에 대한 분위기가 1차적으로 좋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번째 요인은 금리 부분이 될 텐데 결국에 금리 인하 관점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 금리랑 반도체 업황이랑 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대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담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투자를 좀 더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투자가 이렇게 활발히 진행이 되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느냐, 금리 인하 시기가 대략적으로 언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주가에 언제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텐데, 현재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세이고, 자, 9월 달에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9월 달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보다는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빠른 시점에 주가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6월 정도 말이 돼가고 있는데 6월 말이나 7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통해서 주가의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프로보카드 납품 이슈로 해서 거래량이랑 주가가 한번 반등을 크게 보였었는데, 상장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앞전에 물량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 조정은 지금 충분히 이루어졌으니까 기간 조정이 이제 조금 더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고 했을 때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힘을 모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 라인이 어디서 구축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이전에 여기 생겼던 이 저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현재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게 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 라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저점을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훼손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봉 20일 이동 평균선, 방금 본 것처럼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11선, 이동 평균선 초록색 붉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주봉이 마감이 되겠죠. 마감이 되는데, 당장 이렇게 주봉 11선 돌파하는 흐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 길게는 다음 달까지 해서 이 주봉 11선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시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봉 이동 평균선을 저항을 뚫고 가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번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그 시점에서 또 방향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마이크로 투 나노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